그때 자인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 승려들은 소유를 하고 있다. 저것들은 높은 수행자가 아니다. 왜? 옷을 입고 있잖아. 너네는 쉽게 말해서 집착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비판한다고. 그랬을 때 붓다가 자인학교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 부처님 생애, 부처님과 관련된 미스테리,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자 17세에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고, 17세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고, 19세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출가는 언제 하시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19세에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고 29세에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원래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는 17세에 출가해서 19세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해왔던 인식이에요. 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저 남방 놈들이 왜 저 남방 놈들에게 휘둘리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남방 놈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남방 불교라고 부르는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서남아시아,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 세트가 19세에 출가해서 29세에 했다. 요 세트가 남방 겁니다. 이게 북방 거. 북방은 어디냐면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고, 요거는 남방, 동남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 요렇게 남방 불교. 근데 뭐가 문제냐면 19세에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29세에 출가를 했으면 10년 동안, 만 10년 동안 같이 산 거거든요. 만 10년 동안 살았으면 아들이 없을 수 있을까? 자식이 없을 수 있을까?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없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요즘이야 뭐 10년 동안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 그건 너무 늦게 가서 그래. 35세, 40세에 결혼을 하니까 여차하면 안 될 수도 있지. 이때는 이게 이 신체 구조상 잘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임신이, 이상한 생각 하지 마라 말이야. 임신이 잘 된다고. 왜 나이 먹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그런데 라우라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냐면, 라우라가 언제 부처님 출가하시기 직전에 태어났거나,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6년 후에 태어났다. 직전에 태어났으면 10년 있다가 태어났다는 얘기고, 6년 뒤에 태어났으면 바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7세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갖고 19세에 출가를 했어. 그러면 직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같이 산 게 만 3년이야. 그러면 애가 출가 직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1년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출가 후에 태어났어 이런 바람이에요. 그건 뭐 똑같은 거고, 이건 똑같은 경우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아구가 맞는데 이거는 아구가 안 맞아요. 이 아구가 안 맞는 상황에서 아구를 맞추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중간에 삭제입니다. 중간에 삭제. 삭제가 뭔 뜻인지 아세요? 영유아 사망. 영유아 사망. 지금은 별로 없는 일인데 여러분 세대나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느냐? 자꾸 죽으니까 더 힘 닿는 대로 낳아야 돼.
그럼 막 8명도 낳고, 막 10명도 낳고, 아니,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야, 이게 옛날 얘기. 그 스님이 축원장을 이렇게 쓰는데,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수십 년 전 얘기라, 노보살님이 오셔서 축원장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불러주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 어른이 연세가 많으니까 받아주는 거야. 하고 적었는데, 8인가 9이 나온대, 자식이.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다 낳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나. 너무 많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정신 못 차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 자기도 말을 하면서 아차했대. 근데 그 할머니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근데 그 정도 나면 애 풀고 베고 풀고 베고만 설마 풀자마자 해산하자마자 또 생기진 않겠지. 몇 달은 있겠지. 한 6개월 쉰다라고 치고 이래도 거의 뭐 한 13년, 14년 한 1년씩 쉬었으면 거의 뭐 한 17, 18년 이렇게 안 되겠나 싶어요. 바로는 임신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몸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몰라, 저도 그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자니까 몸이 한번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 그 등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전세가 엄청나게 큰 놈이 한 놈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전전세 엄청 큰 놈 한 놈 들어왔고 그 놈이 나갔잖아. 이제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갈게요. 이렇게 10개월짜리 단타 계약을 하고 애가 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겠지.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 그 뒤에 다시 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몰라. 바로 들어오나? 바로도 들어오나? 아, 그래요? 바로도 들어와? 아유, 도배하고 장판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들어와.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남방설과 북방설에 이게 큰 문제가 존재한다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17세에 결혼했는데 29세에 출가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10년 이상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젊은 나이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20대에 결혼을 시켰는데 10년 동안 부부가 애가 안 생겨. 그래서 너네가 애를 안 생기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판단을 하시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임인가? 얘네가 불임인가? 아니, 맞지 않아? 불임인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가를 봐야지.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에요? 라구라가 나왔지 나중에. 그러면 한쪽은 무조건 아니네. 무조건 아니네. 그러면 야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야, 이게 있었어. 인도에서 있었어. 이 논쟁이 있었어. 불교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자이나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이나교하고. 자이나교는 나체주의이기 때문에 불상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옷이 없어. 그래서 고추가 나와. 자이나교상의 특징은 인도에 가서 뭐 아잔타 석굴이나 그 엘로라 석굴 가시면 앞쪽이 다 자이나교 석굴이거든요. 그 오랑가바드의 엘로라 석굴 쪽에 가면 앞쪽이 다 자이나교 석굴인데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나 이런 거 다 비슷한데 고추가 있느냐 없느냐, 일산이 몇 개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 몇 가지로 딱 보시라고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보살님들은 뭐 자세한 걸 잘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거는 고추만 보면 돼요. 고추가 있으면 자이나교. 되게 웃긴다니까.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대상이 고추를 내밀고 있어. 너무 웃기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추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내놓고 있던 고추라서 개고추 이런 거랑 비슷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비유를 들어주면 머리도 여러분이 지금 깎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가 있는 머리카락 있는 상황에서 깎으면 파르스름한 머리 그 조지훈의 승무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뭐 박속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예전 표현을 쓰면 그게 이제 하얗다는 거고 우리 같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밀면 얘나 이게 이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것도 계속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꺼내면 그렇게 보이는데 개나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 얼라리 꼴라리 이러면서 개한테 그러진 않잖아. 개 키우면서 그렇게 해? 반려동물 키우면서 제발해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어? 옛날에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더럽게 유치한데 그걸 왜 했나 싶기는 한데 그런 거 했었어. 그래서 그 자이나교는 옷을 베껴버려요. 걔는 나체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체주의가 자이나교하고 그 다음에 시바파 중에 일부가 나체주의인데 이 힌두교 시바파 일부가 나체주의인데 시바파는 삼지창 같이 이렇게 흰선으로 세계를 하고 뭐 이런 또 특징이 좀 있어. 그런데 그 나체주의에서 왜 나체주의냐면 무소유 때문에 나체주의예요. 무소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무소유가 소욕지족 이런 내용 아닙니다. 진짜 그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무소유는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소욕지족은 그거는 지나친 소유를 금지하는 거지. 그거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렸을 때 사실 때 그게 다 소욕지족 상태로 지족은 안 했지. 그냥 빈곤 속에 살고 있었던 거지.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옷조차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논점이 또 불교랑 한번 터져요. 옷이 네가 소유의 문제로 입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소유의 문제로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한 배려의 문제에서 입는다. 그러니까 옷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해서 하나 입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입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옷의 기능에는. 근데 무소유라고 해서 다 벗어버리면 내가 네 걸 보고 싶냐? 이 논쟁이 벌어진다고. 그때 자이나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 승려들은 소유를 하고 있다. 저것들은 높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왜? 옷을 입고 있잖아. 너네는 쉽게 말해서 집착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비판한다고. 그랬을 때 붓다가 자이나교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네는 예의라는 걸 모른다. 창피한 걸 모르고 예의를 모르는 것들이다. 예의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야.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논점화됐는데 지금은 답이 있어요. 현대에는 답이 있어요. 현대에는. 그게 부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왜 바바리맨을 잡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 바바리맨은 성추행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거를 보여주는 박애주의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지. 왜? 그지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경범죄로 우리가 재단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현대사회의 인식에서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전에 간통죄 폐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소리는 형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사람들은 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벌였는데 왜 누구는 형을 살고 누구는 안 삽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더 씌워진 윤리 규범이고 그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몰라가지고 저 법에 걸려서 뭐 이렇게 저 과징금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있지 않아요? 그게 나도 해당되나? 이러고 있다가 너도였어 이렇게 나오면 전화 걸어보면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일단 내시고 떠들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이 온다고.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으면 인생 편하게 사신 거예요. 몰랐는데요. 그거는 네 사정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몇 월 며칠부로 바뀌었습니다. 끝. 아니 그런 거잖아. 요즘 나오는 걸로 치면 저 TV 수신료 그 분리징수가 돼서 이제는 안 내도 되잖아요. 고지서는 나오지만 안 내도 전기가 안 끊어지잖아. 그 전에는 2,500원이 포함된 돈을 냈었고 이거라도 나는 이걸 안 내고 내 전기료가 원래 10,000원인데 이 자식들이 2,500원 해서 12,500원을 내래. 근데 나는 10,000원만 냈어. 그러면 전기가 끊어져. 근데 지금은 10,000원만 내면 전기를 못 끊죠.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8월인가 얼마 전에 줄었죠. 우리 한 살씩. 전 국민을 젊게 해준 진시황의 불사약은 지 혼자 먹으려다가 죽었지만 이거는 전 국민에게 불사약을 투여해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뭐 사근 건 똑같지.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이걸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 뭐 이렇게, 맞잖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쉬워진 거고, 법제화됐을 때는 그게, 저게 있는 거죠. 징벌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돼. 노출은 괜찮아. 노출은 아무튼 뭐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런 경계선상들이 있어요. 그런 경계선상들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체는 안 돼. 나체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노출은 가능해. 자기가 뭐 배꼽을 노출하든지 뭐 배때기를 노출하든지 뭐 종아리를 노출하든지 그런 건 가능한데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은 안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자인화교보다 불교가 정당하다더라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인화교는 나체주의예요. 이 나체가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옷도 가지지 않는다. 여기는 삼위일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옷은 입는다. 이게 가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최소주의입니다. 불교는 최소주의고 얘네는 무소유주의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자꾸 무소유를 희한한 식으로 최소주의로 해서 수필을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무소유가 최소주의인 줄 알더라고. 무소유는 최소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없는 거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빨개 벗고 댕겨야 무소유주의야. 완전히 달라 이거는. 그리고 빨개 벗는 정도까지는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간디입니다. 간디. 이 무소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간디거든. 그래서 간디는 그냥 오다고 물레하고 쪼리밖에 없.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인도의 간디 유적지가 무진장 많아. 이놈은 안 댕긴 데가 없어요. 동네마다 가면 간디 기념관이 있어. 가보면 유물이 있느냐? 없어. 그러면 쪼리, 물레, 그 다음에 많이 있어봐야 뭐 경상 같은, 그 다음에 안경을 소유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이거는 소유물은 소유물인데, 이거는
이거는 일반 소유가 아니잖아. 이건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소유잖아. 그리고 간디는 나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검소하게, 그리고 쪼리, 그 타이어 같은 거 잘라서 만든 비슷한 그 뭐 그런 이제 약간 쪼리 있고, 그 다음에 경상이 있는 데도 없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리 같은 거 있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레, 그 맨날 물레 돌리거든. 전생에 길쌈을 했나 뭘 그렇게 물레를 돌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매일같이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는 최소주의고 얘네는 무소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야.